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명 린도알람의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2월 13일 월요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정월 대보름이었지만요. 인도네시아는 그날 밤 비가 오거나 잔뜩 흐렸기 때문에 먼 하늘만 훤하게 보일 뿐 쟁반 같은 보름달은 끝내 볼 수 없었습니다. 정월 대보름은 1년 24절기 중에서 맨 처음에 맞게 되는 첫 절기의 하나입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맞는 절기인 만큼 인도네시아 중국 사람들은 짭꼬메라고 하는 축제를 통해서 새해의 애군을 쫓아내는 그런 전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오곡밥을 먹고요. 부름을 깨는 관습으로 1년 잡귀를 쫓아내고 횃불을 지펴서 소원을 비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요. 이런 아름다운 전통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는 14일 화요일, 그러니까 내일이 되는데요. 이날은 발렌타인데이라고 젊은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을 앞두고 있는 인도네시아 철도청은 지난 11일부터 서부자와 찌레본이나 반둥, 중부자와 스마랑, 솔로, 족자카르타, 동부자바의 수라바야, 말랑 등으로 가는 기차표를 50% 할인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랑이나 족자는 좀 멀기 때문에 그렇지만 찌러번이나 반둥까지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철도 여행은 우리 같은 외국인들도 한 번쯤은 시도해 볼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도 자카르타에서 찌레본으로 가는 아침 철도 여행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인도네시아도 가짜 뉴스, 즉 호악스라고 하는 가짜 뉴스가 너무 두텁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정치적 갈등과 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짜 뉴스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도네시아도 인터넷 IT 시대를 맞으면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왓츠앱 등 SNS를 통한 가짜 정보와 뉴스가 매우 골치 아픈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2014년 대선 출구 조사 결과에 대한 가짜 뉴스가 나와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국론도 두 쪽으로 쫙 갈려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코위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한동안 좀 잠잠했던 것 같았는데 가짜 뉴스가 최근에 자카르타 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쩍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최고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최고위원회는 페트리알리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죄질이 아주 무겁다는 의견을 내고 헌법재판관 보직을 전격 해임한다고 의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코위 대통령은 재판관 한 명을 다시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그런 형식적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페트리알리스 재판관은요, 축산과 애완동물 건강에 관한 재판을 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판결문 초안을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람에게 빼주는 대신에 돈을 받은 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군 참모총장을 새로 임명했는데요. 하디 신임 공군 참모총장이 AW-101 헬리콥터 구입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공군 자체적으로 그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코위 대통령과 면담하는 그 자리에서 직접 이런 사실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하디 공군 참모총장이 갓돈 누르만티오 합참의장에게 진상조사단 구성에 대한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합참의장은 헬기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고요. 그 구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돌연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나서서 또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대통령에게 또 다른 진상조사단을 꾸미겠다고 보고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죠. 뭔가 인도네시아 군 수뇌부에 이상한 기류가 감돌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니셜 SBY, 즉 유도에노 전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과의 관계가 점점 더 꼬여가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SBY 전 대통령이 트위터상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메가와티 베데피 전 대통령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내용을 트위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즉각 그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요. 이상하게도 SBI는 지금까지 있지도 않은 많은 거짓말을 5번씩이나 나에게 해대고 있다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들은 SBI가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녹취록 내용의 진인을 따지기보다 조코위 정부가 도청까지 하는 그런 나쁜 정부로 몰아세우면서 국회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카르타 주정부 토지개발공사로 알려진 PT 자카르타 프로포틴도라는 회사가 경전철 16량 사업에 3,200만 불을 써낸 현대 로템 주식회사에 낙찰을 주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철로 오는 2018년 8월에 개최될 예정인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가하는 각국 선수단을 실어나를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5개월 내, 즉 1년 반 정도 이내에 이 차량을 납품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현대로템이 경전철 차량을 납품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인도네시아 최초로 경전철을 납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110대 추가 오다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첫 오다의 의미가 크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지난 11일 토요일부터 15일까지 자카르타는 선거운동 안정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틀이 지나면은 그 말 많던 자카르타 시장 선거도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선거 판세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정보가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콤파스 신문은 기호 1번 민주당의 아구스 실비조가 2016년에 37.1%를 유지하고 있다가 28.2%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기호 2번 투쟁민주당의 아혹 자루쪼는 작년에 33%를 나타내고 있다가 최근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36.2%로 1위 지지도를 거머쥐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그린당의
아니스 산디조는 작년에 19.5%로 하위권에 머물렀었는데 최근에는 약진을 해서 28.5%로 뛰어올라서 2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아홉의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홉의 재판에 따라서 크게 요동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15일, 즉 자카르타 시장 선거 당일을 공식 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법정 공휴일이 되는 것이지만요, 일반 공공 업무는 평상시와 같이 문을 열겠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잘난잘난 인니를 시청하신 후에 제가 이어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난잘난이니의 박예진입니다. 한 주도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 시작부터 기분이 정말 좋은데요. 네, 이것 좀 보세요. 이 바닷가 근처에 위치한 이렇게 예쁜 레스토랑이 와 있는데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곳은 서양 시푸드 음식을 파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얼마나 맛있을지 저와 함께 먹어보러 가요. 잘난잘난! 안쪽에 위치한 더 퓨어 식당. 퓨어는 부두라는 뜻인데요. 장소에 걸맞게 상호명과 인테리어까지 전부 통일시켰습니다. 수상의 선박을 모티브로 지어놔서 그런지 정말 크루즈 여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실내외로 구분되어 있고 또 바다와 이어져 있어서 수상 레저 구경도 가능하답니다. 직원들도 선박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있어서 사장님의 센스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또 맛집에 가면 보통 음식 사진 찍느라 바쁜데요. 이곳은 음식 사진 외에도 인생 사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이 정말 많습니다. 또 1, 2층으로 나뉘어진 이곳은 넓기도 정말 넓어서 대가족 모임이나 회식할 때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가끔은 웨딩 화보 촬영이나 피로연도 한다고 하네요. 미니풀에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세 자리뿐이니까 예약은 필수겠죠. 정말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지 않으세요? 넓은 바다, 푸르른 하늘이 엔돌핀을 마구마구 분비시킵니다. 네, 아직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선선하니 너무 좋습니다. 취향 저격한 이 식당의 주인님께서 바로 여기 나와 계시는데요. 한번 인터뷰 몇 마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good evening. Hi. Yeah. Okay, so when did you open this restaurant? We opened it last year, actually. Last year? The grand opening was early this year. This year. Oh, so it's quite new, right? Yeah, it is. I love the atmosphere. It's really pretty. Thank you. Glad that you like it. What's the main menu here? What do you serve mostly? We serve Western seafood. Oh, actually, Western seafood. Western- Yeah, yes. obviously it's near the sea. Yep. Okay. 각종 해산물을 바삭하게 튀긴 시푸드 플래터. 4-5명이서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Grilled Salmon with Lemon Crush, 연어 요리인데요. 노릇노릇 구운 연어에 삶은 감자와 각종 야채를 곁들여 먹는 요리입니다. 마지막은 비프 피자, 모짜렐라 치즈와 각종 야채들 그리고 소고기가 듬뿍 얹어져 있고요. 도우는 얇아서 에낙 깔리. 와, 큼지막 나무 도마 위에 이렇게 네모난 스퀘어 피자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을지 정말 기대돼요. 일단 썰어서. 와, 여기 야채도 많고요. 치즈도 여러 종류가 섞여 있는 것 같고요. 또 파프리카, 양파. 오, 진짜 맛있겠다. 한번 먹어볼게요. 피자는 손맛이 제 맛이죠. 따라, 엄청 맛있어 보이죠? 진짜 맛있어요. 이게 도우가 굵지도 않고요, 두껍지도 않고 얇고 또 크리스피해요. 그 위에 이렇게 얹어진 소스와 치즈와 이 조합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평소보다 더 맛있게 먹고 있다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네, 경치도 정말 한몫하는 것 같은데요. 또 시그니처 칵테일도 분위기를 한층 더 업업업. 결론은 여러분 꼭 오시길 바랍니다. 저 박예지가 강력 추천합니다. 속 쏘고요, 청량하고요. 저같이 술을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제격인 것 같습니다. 네, 맥주도 마시고 칵테일도 즐기고요. 정말 이곳은 지상 낙원이 틀림없습니다. Then the color hit the canvas right from the start. When you set the fire burning, now it's burning down deep in my heart. 네, 여러분 오늘 맛집 어떠셨나요? 제가 더 뿌듯한데요. 달란달란이니 와본 것 중에서 가장 손에 꼽는 좋은 레스토랑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전 다음 주에 더 좋은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달란달란!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를 보면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같은 외국인들도 노동허가라든지 이민국 비자 수속에 따른 불편함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케이블을 받을 때 보면요, 예전에는 비자 케이블을 싱가포르라든지 서울에서 받을 때에 비자를 받는 본인과 가족이 동시에 비자 케이블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동시에 가족이 비자 케이블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본인 비자가 끝나고 나서 가족 비자, 즉 디펜던트 패스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또 비자 케이블을 싱가포르로 보냈다가 사정이 생겨서 서울이나 쿠알라룸푸르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던 것도 이제는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면 싱가포르, 서울이면 서울로 한 군데로 정해서 비자 케이블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임따, 즉 노동허가 관계인데요. 비자 케이블을 받기 전에 노동부에서 임따라고 하는 노동허가를 먼저 받아야만 비자 케이블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BPJS라고 하는 산재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우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임따를 신청하는 사람들이야 BPJS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보험증서 아무거나 내면은 그냥 해줬는데요. 두 번째 연장을 할 때부터는 반드시 BPJS 건강보험증서 번호를 대야만 한다는 것이죠. 또 알페테카라고 해서 외국인 TO 허가도 예전에는 1년에 아무 때나 신청만 하면은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거는 안 되고 이제부터는 허가된 직종만 1년에 한 번씩만 신청하라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엘페테카를 신청하지 말고 1년에 한 번만 해서 행정을 간소화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한국계 공장들이 버카시나 땅그랑에서 중부자와 스마랑 등지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무지 추가나 지사 혹은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무지를 추가할 경우에는 근무지 추가를 할 때마다 대페페가라고 하는 비용, 즉 현지와 훈련비 명목으로 1,200불을 더 내야만 합니다. 물론 임따도 하나 더 받아야 하는 것이죠. 또 근무지를 아무런 근거 없이 추가할 수는 없을 테니까 브란치 설립이라든지 연락사무소 설립을 통해서 그 근거를 마련해야만 할 것입니다. 근거 서류가 갖추어지게 되면요, 해당 지역 동사무소 혹은 동네에 있는 루라에 가서 도미실리 신고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문제는요, 예전에보다 행정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한인들도 여유를 갖고 임따와 비자 케이블을 수속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부 스마트라 까로라고 하는 지방의 우뚝 선 산, 군웅 시나붕이 다시 화산재를 강하게 분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빈도수가 평소에 비해서 너무 많아지고 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루 4번에서 6번 정도 화산재를 분출해 왔다고 하는데 지난주부터는 그 화산재 분출 높이가 1km 높이까지 이르고 있고 그 횟수도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이 분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뉴스를 보니까 시나붕 화산의 분출이 뜸해지기 시작해서 대피소로 피신을 나갔던 주민들을 자기 마을로 원상복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콤파스 신문은 동부자바 블리테르 시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리테르라는 시는요, 수카르노 초대 인도네시아 건국 대통령의 고향입니다. 하지만 수카르노 대통령은 정권 말기에 중국 공산당 즉 백가에를 끌어들여서 정권을 더 강화하려다가 그 시도가 실패하는 바람에 이 지역 사람들은 일종의 정치적 보복 같은 불이익을 수하르토 정권 내내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하르토 전 대통령 정부 기간에는 이 지역 사람들에 한해서 공무원이라든지 회사 취업을 할 때에 배척되는 그런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취직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블리테르는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그 발전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뒤늦게지만은 메가와티 PDP 총재가 조코위 대통령을 영입해서 정권을 다시 잡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 블리테르는 정말 좋은 도시로 크게 변모하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2016년 예산으로 원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중부 칼리만탄 뿔렁삐서우라고 하는 지역의 한 벼 모짜리 시험포에서 이건 농민들이 일을 하고 있는 사진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바섬이나 발리 같은 곳에서 벼 모짜리를 만드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농사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중부 칼리만탄이나 잠비 같은 이탄토 지역, 즉 바사로 따나 캄부시라고 하는 곳에서는 대단히 특이한 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짝에서 국화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그 자체가 관광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짝을 찾는 관광객들이 국화 재배 농장까지 찾아와서 직접 국화 재배하는 모습을 구경하고요. 국화까지 사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국화는 바사로요, 붕아끄리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나라 가을처럼 일조량이 길어야만 꽃을 피우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냥 꽃은 안 피고요. 밤이라도 불을 환하게 밝혀야만 또 그렇게 일조량을 인공적으로 길게 해줘야만 꽃이 핍니다. 따라서 국화 농장이 있는 곳을 가보면 언제나 밤에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그런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수요일 제가 참석했었는데요.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국립순천대학교가 서부자와 찌안주르 인도네시아 농업교사연수원과 한국농업기술센터를 개소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농업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한국 선진농업기술을 순천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국농업기술센터를 연다고 하는 겁니다. 향후 순천대학교는 인도네시아 농업과 ICT 기술을 접목해서 농업 생산과 유통, 판매와 소비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통합하는 ICT 농업 융합 기술을 전수해 주겠다고 합니다. 한편 순천대학교는 인도네시아 농업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한국의 선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유학 기회도
열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좀 슬픈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동완 전 코린도 부회장님이 지난 9일 오후 지병 치료 후에 소천했다는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인을 한 모양인데요. 여러분 지인들은 그분의 슬픈 소식을 같이 접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